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솔라나 이거 정말 뜨겁죠? 지난 3개월 동안 보니까 46%나 올랐더라고요. 9월 24일 기준으로요. 이렇게 막 오르면 다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라나 상승세 뒤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떨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더 큰 그림, 특히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게 핵심이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가격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긴 좀 어렵죠. 중요한 건 그 가격을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요가 진짜 있냐, 어디서 오냐 이건데요. 솔라나는 바로 이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토큰화라는 아주 강력한 새 수요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코인 시장 안에서만 도는 돈이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의 진짜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 어떤 다리, 그런 게 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게 어떻게 암호화폐처럼 된다는 건지 약간 공상과학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토큰화라는 게 우리가 아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미술품 같은 거요. 이런 실물 자산의 소유권이나 어떤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 딱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몇 가지 생기는데요. 첫째는 자산 거래가 훨씬 빠르고 투명해져요.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도 가능해지고요. 둘째는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으니까 감사 추적이 쉽고 또 위변조가 어렵죠. 셋째는 중간에 끼는 기관들을 줄이거나 없애서 관리 비용을 확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자산을 잘게 쪼개서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거, 분할 소유권, 이것도 훨씬 쉬워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더 편하고 싸게 관리하고 거래한다. 이런 거네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네, 이미 꽤 의미 있는 규모로 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 토큰화된 실물 자산, 이게 총 가치가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 시장 치고는 빠르게 성장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중요한 건 최근 한 달, 딱 30일 동안에만 거의 10%가 늘었다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꽤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솔라나가 진짜 눈에 띄어요. 지금 솔라나 위에는 한 6억 7,100만 달러 정도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30일 동안 무려 35%나 늘어난 수치예요.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빠른 거죠. 와, 300억 달러. 전체 금 시장 생각하면 아직 작지만 한 달 만에 10% 성장? 근데 솔라나는 35%요? 야, 이건 진짜 뭔가 꿈틀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실물 자산이 솔라나 위에서 그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건 단연 주식입니다. 에퀴티지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화된 주식 가치가 최근 30일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정확히는 98% 급증해서 6억 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세 안에서 솔라나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솔라나 위에 올라온 토큰화된 주식 가치가 한 6,9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지난 딱 3개월 사이에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의 제로에서 시작해서 단기간에 확 큰 거죠. 거의 제로에서 6,900만 달러요? 그것도 석 달 만에. 와, 진짜 놀라운 속도인데요? 그럼 이 토큰화된 주식들은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증권 거래소랑은 좀 다르겠죠? 네, 맞아요. 지금은 주로 적격 투자자라고 하는 좀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된 유명 주식 토큰들, 예를 들면 어떤 기술주를 토큰화한 거, 이런 걸 자기 암호화폐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탈중앙화 거래소, DX라고 부르죠? 여기서 다른 코인이나 토큰이랑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DX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 개인들끼리 직접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거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는 훨씬 좀 유연하고 열려있는 그런 거래 환경이죠. 아하, DX라는 데서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거군요. 근데 왜 유독 솔라나가 이 주식 토크나 쪽에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블록체인들도 당연히 RWA에 관심 많을 텐데 말이죠. 뭐 솔라나만의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지금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솔라나의 토큰 확장, 토큰 엑스텐션스라는 좀 독특한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기관들 있잖아요.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이요. 이런 것들이 규제를 지키면서 토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토큰 자체의 기본 기능으로 그냥 제공해버리는 거예요. 토큰 자체의 기본 기능으로요?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허용 목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쓰면 미리 허가받은 사람, 그러니까 뭐 KYC 같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적격 투자자만 이 토큰을 갖거나 거래할 수 있게 딱 막을 수 있어요. 또 전송 호크라는 건 토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마다 특정 조건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실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세금 처리라든가 보고 요건 같은 규제 관련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동결 권한, freeze authorities는 만약에 뭐 규제기관에서 요청이 오거나 하는 특정 상황이 생기면 해당 토큰이나 계좌를 딱 얼려버릴 수 있는 권한을 발행기관이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하고 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자산 발행기관이 하나하나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라나가 미리 만들어 놓은 표준화된 레고 블록처럼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큰 차이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보통 다른 블록체인들은 이런 규제 관련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짜서 넣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솔라나는 이걸 그냥 토큰에 기본 옵션으로 넣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만들 때 안전벨트를 나중에 옵션으로 다는 거람 설계할 때부터 아예 차체 프레임 안에 안전벨트 시스템을 완벽하게 딱 심어놓는 거랑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주식처럼 규제가 엄청 까다로운 자산을 다루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표준 기능이 토큰 자체에 딱 들어있다는 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개발 시간이나 비용 아끼는 건 당연하고 규제 지키는 데 따르는 복잡함이나 위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 특히 주식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고 할 때 이 규제 친화적인 솔라나를 다른 플랫폼보다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디테일 하나가 실제 비즈니스 결정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단순히 뭐 빠르다, 싸다 이런 것 이상의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지금 솔라나 가격이 오르는 건 이런 RWA, 특히 주식 토큰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네, 지금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전 세계 모든 주식의 가치만큼 솔라나가 담을 수 있는 잠재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까지도 나와요. 물론 이건 아주 길고 이상적인 얘기지만요. 중요한 건 이 실물 자산 토큰화가 그냥 잠깐 유행하다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계속될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금융자산들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는 이 큰 물결 속에서 솔라나가 토큰 확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초기 시장을 딱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가격 상승은 이런 장기적인 가능성을 시장이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한 그런 초기 단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 기회가 벌써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솔라나가 예전에 네트워크 불안정 문제 때문에 좀 고생했었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다른 규제 같은 게 RWA 도입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솔라나의 토큰 확장이 규제의 둔수를 기술적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규제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죠. 나라마다 다른 법률 문제, 세금 문제, 또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등등 기술 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가 과연 이 많은 실물 자선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만큼 충분히 튼튼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아직 남아 있고요. 과거에 네트워크가 멈췄던 사례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거래량이 부족해서 내가 원할 때 쉽게 사고 팔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솔라나의 RWA 잠재력은 정말 크지만 그 길이 뭐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 자산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넘어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같이 좀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적인 혁신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솔라나의 인상적인 성장을 이끄는 동력, 이 실물 자산 토큰화, 특히 주식 분야에서의 약진하고 그 뒤에 있는 토큰 확장이라는 기술적인 특징까지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랑 기술적인 디테일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그게 현실 세계랑 어떻게 만나서 어떤 문제를 풀고 또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좀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솔라나와 RWA 토큰화라는 좀 복잡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세상의 거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이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돼서 거래되는 미래가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진짜 현실이 될 때 우리가 지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기술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부작용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모든 게 다 연결되고 투명해지는 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각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